오늘은 2026년 들어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 제도가 세 가지나 한꺼번에 바뀌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키오스크 문제, 간병비 문제, 그리고 교통비 문제. 이 세 가지는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가장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부분들이죠. 정부와 지자체가 이 세 가지를 모두 건드리는 제도를 올해 시행하거나 확대했습니다. 특히 이달 26일, 그러니까 2월 26일부터 교통비 관련 서비스가 크게 편해집니다. 모르면 못 받습니다. 알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키오스크가 달라진다는 내용으로 디지털 포용법이 1월 2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에 사시는 어르신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연간 최대 120만 원 간병비 지원입니다. 세 번째는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특히 주목하셔야 할 내용으로 연간 72만 원을 2월 26일부터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밖에 나가면 키오스크, 무인 주문기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패스트푸드점, 카페, 병원, 심지어 관공서까지. 사람한테 직접 말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키오스크 이용 경험이 있는 어르신은 전체의 45.8%에 불과합니다. 절반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절반 이상의 어르신들은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하거나 포기하거나 뒤에 줄 선 사람 눈치를 보며 서 계십니다. 이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이 바로 디지털 포용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1월 22일부터 디지털 포용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키오스크를 누가 책임지느냐가 바뀐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키오스크를 가게에 설치한 사람, 즉 소상공인이나 매장 운영자에게만 배려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소상공인이 키오스크 자체를 만든 것도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바꿀 권한도 없습니다. 결국 법은 있지만 실효성이 없었던 거죠. 이번에 바뀐 것은 제조사와 임대업체까지 책임 범위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앞으로 제조사는 보조 인력을 호출할 수 있는 버튼, 실시간 음성 안내 기능 등 이른바 배리어 프리 기능을 키오스크에 탑재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임대업체는 이런 기능이 없는 키오스크의 임대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키오스크에 직원 호출 버튼이 의무가 된다는 겁니다. 다만 모든 곳에 당장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대기업은 4월 22일부터, 중소기업은 7월 22일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내년 1월 22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5명 중 1명이 어르신이라는 얘기입니다. 키오스크가 아무리 편리한 기술이라도 그 기술을 쓸 수 없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차별이 됩니다. 디지털 포용법은 그 차별을 없애겠다는 선언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가족 중 한 분이 갑자기 입원하면 어떻게 되실까요? 치료비도 문제지만 많은 분들이 정작 더 힘들다고 하시는 게 간병비입니다. 전문 간병인을 쓰면 하루에 보통 10만 원이 넘습니다. 한 달이면 300만 원, 두 달이면 600만 원. 이 돈을 감당하지 못해 가족 중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현실적인 고통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름은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입니다.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거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신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연간 최대 120만 원이며 지급 횟수나 1회 지급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한 번에 다 쓰셔도 되고 나눠서 받으셔도 됩니다. 간병이 필요한 만큼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쓰실 수 있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이 지난해 이 사업 성과를 분석했는데 숫자가 인상적입니다.
지원 대상자를 연령별로 보면 80대가 42.1%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33.7%, 60대가 12%, 90대 이상도 12.2%였습니다. 고령 중에서도 더 고령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뜻입니다. 주요 상병은 골절이 20.4%, 치매가 17.7%, 뇌경색 11%, 폐렴 6.3% 순이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오랫동안 앓던 병이 악화된 경우들이죠. 지원 금액별로 보면 100만 원 초과 지원이 65.1%였습니다. 절반 이상이 한도에 가깝게 받았다는 건 그만큼 실제로 필요했다는 반증입니다. 올해부터 사업이 확대됩니다. 지난해는 15개 시군에서 시행됐는데 올해부터 포천이 추가되어 총 16개 시군으로 늘어났습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간병비에 대해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경기 민원24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특히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이라면 연간 최대 7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 개념부터 잡겠습니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카드입니다. 어르신은 올해부터 환급률이 기존 20%에서 30%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는 여기에 모두의 카드라는 제도가 추가됐습니다. 모두의 카드는 기존 K패스와 다릅니다. K패스는 쓴 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방식인데 모두의 카드는 기준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전부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 사시는 어르신의 경우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 기준 금액은 9만 원입니다. 한 달에 교통비를 15만 원 쓰셨다고 하면 9만 원을 초과한 6만 원을 전부 돌려받게 됩니다. 12달이면 72만 원입니다. 일반형과 플러스형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일반형은 1회 이용 금액이 3,000원 미만인 수단에만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GTX처럼 요금이 높은 교통수단을 포함한 모든 대중교통에 적용됩니다. 중요한 건 기존 K패스 카드를 갖고 계신 분은 새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K패스와 모두의 카드 중 환급이 더 큰 방식으로 적용해 줍니다. 2월부터 더 좋아집니다. 2월 2일부터 모두의 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카드사가 기존 20개에서 27개로 늘어납니다. 새로 추가된 카드사는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토스뱅크, 티머니 등 7곳입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처럼 지역금융기관에서는 방문하면 대면으로 안내도 받을 수 있어서 온라인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2월 26일, 오늘 가장 중요한 날짜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두의 카드를 이용하려면 카드사 앱에서 카드를 발급받고 따로 K패스 앱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고 카드를 등록하는 절차를 따로 해야 했습니다. 이게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꽤 번거로운 일이었죠. 2월 26일부터 토스뱅크를 통해 카드 발급부터 회원가입, 카드 등록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토스뱅크 한 앱에서 모든 게 끝납니다. 복잡하게 여러 곳을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정부는 올해 K패스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135% 늘린 5,580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넓힌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포용법이 1월 22일부터 시행되어 키오스크의 직원 호출 버튼과 음성 안내 기능이 의무화됩니다. 두 번째, 경기도 16개 시군에 거주하시는 기초수급자 또는 차사위 계층 어르신이라면 연간 최대 120만 원 간병비를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기민원24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65세 이상 어르신은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을 이용하시면 월 교통비가 기준액을 넘는 만큼 전액 환급받으실 수 있으며 2월 26일부터 토스뱅크에서 원스톱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경기도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간병 SOS 프로젝트를 알려드리세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모두의 카드를 알려드리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이런 실질적인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